어느 날 조직 보스 앞에 요상한 가면남이 나타납니다. 건방지다며 참교육을 시전하려 했지만 오히려 0.1초 만에 깔끔하게 제압당하죠. 이 남자의 정체는 국정원 에이스 요원입니다. 가면레이서라며 유치한 포즈도 빼놓지 않네요. 한편 카지노에는 조폭 무리가 잔뜩 몰려왔습니다. 조직의 보스가 여유롭게 싸움을 구경하는데요. 마공복이라는 부하가 꽤나 살벌해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에이스는 강범용이라는 남자라네요. 그는 혼자서 깡패들을 시원하게 날려버리는 어마무시한 괴력을 지닌 괴물 같은 존재죠. 이제 본격적인 50%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두운 창고에 또 다른 조직원들이 등장합니다. 누군가를 납치해 피덕으로 만들어놨네요. 그때 나타난 범용이 가볍게 참교육을 시작하죠. 순식간에 놈들을 제압하며 압도적인 폼을 뽐냅니다. 보스도 범용의 실력에 꽤나 흡족해하지만 쉴 틈도 없이 바로 2라운드를 뛰라고 하네요. 끝도 없이 몰려오는 적들의 기겁하는 동생. 때마침 현장에 전직 국정원 에이스 호명이 도착합니다. 아래에서 난투극을 벌이는 남자를 유심히 보는데 자신이 찾던 북한 특수요원임을 눈치채죠. 그 사이 체력이 바닥난 범용이 결국 무릎을 꿇고 마공복이 싹싹 빌며 목숨을 구걸해봅니다. 하지만 상대는 얄짤없이 조롱만 퍼붓네요. 심지어 형님인 범용에게 개처럼 기라고 시킵니다. 이 굴욕적인 장면을 호명이 카메라에 담고 있죠. 그때 놈들의 보스에게 다급한 전화가 걸려오고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조폭들은 서둘러 철수하고 비리 경찰마저 어쩔 수 없다며 발을 빼죠. 결국 열 빠진 호랑이 신세가 된 범용. 자신을 무시하던 이 부하에게 처참히 밟힙니다. 이대로 조직의 전설이 몰락하고 마는 걸까요? 한편 영선도 개발을 노리는 또 다른 세력이 재개발 구역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내쫓고 있습니다. 조폭들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람들. 하지만 이들이 건드린 남자의 정체는 기억을 잃은 북한 최고 특수요원이었죠. 차 안에서 보스 유인구가 메시지를 확인하는데 악명 높은 도회장이 나타났다는 소식에 긴장합니다. 당분간 몸을 사리자며 눈치를 슬슬 보네요. 초토화된 편의점에 경찰 박미경이 출동합니다. 난장판이 된 꼴을 보고 깡패들 지심을 직감하죠. 상처난 범용의 손에 밴드를 붙여주는 미경. 무심한 듯 다정한 그녀의 손길에 범용은 그만 나이도 있고 심하게 심통해버리고 맙니다. 경찰은 무슨 일 있으면 무조건 신고하라며 직접 만든 100장 한정판 명함까지 쥐어주죠. 이 명함 한 장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네요. 그 모습을 CCTV로 몰래 지켜보던 마공복은 형님의 소박한 행복을 위해 직접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한편 호명은 ESP의 행방을 미친 듯이 쫓고 있죠. 수신기 반응이 사라지자 다른 단서를 찾아 나섭니다. 기억을 잃은 북한 요원이 조선 가정에 위장한 사실과 그가 영선도에서 계속 얼쩡거렸다는 점에 주목하네요. 모든 우연이 겹치는 것이 수상하기만 합니다. 결국 그날 현장에 있었던 제3의 인물인 마공복을 직접 면담해보기로 마음먹죠. 10년 만에 숨겨둔 권총을 꺼내들며 무장합니다. 다시 카지노에서는 악인들의 회동이 열리고 인구파 보스들이 돈 냄새를 맡고 모여듭니다. 거만한 도회장은 상스러운 인간들이라며 무시하죠. 그의 도발에 부하들이 욱하며 신경전을 벌이지만 한 대를 탔으니 문제 만들지 말라며 경고합니다. 도회장은 인구파의 사업장을 싹 쓸어버릴 기세네요. 뒷주머니까지 털려버린 유인구는 몹시 불쾌해합니다. 도회장은 어떻게 이들의 약점을 낱낱이 아는 걸까요? 부하는 윗선에 보고하자며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죠. 그 시각 형님을 위해 모든 걸 건 마공복이 돌진합니다. 유인구를 황창길로 보내버리겠다며 시카를 휘두르네요. 완벽한 기습의 유인구는 구석에 몰려 꼼짝 못하지만 갑자기 날아온 몽키 스패너에 마공복이 나가 떨어집니다. 한편 사건의 배후를 파헤치는 강 검사가 등장합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화산파전 두목 황화산을 찾아가죠. 10년 전 살인사건의 진짜 배후를 캐묻기 시작하는데 배후가 정치인 한경욱이라는 사실을 날카롭게 짚어냅니다. 하지만 진실에 다가설수록 위협은 점점 커지고 비리 형사들이 강 검사의 뒤를 바짝 미행하고 있네요. 그때 의문의 누군가가 그녀에게 경고 전화를 걸어옵니다. 알려준 방향으로 차를 몰자 미행하던 놈들이 당황하죠. 그 순간 국정원 팀장 출신인 조 팀장이 차에 몸을 던져 자해 공갈 수준의 완벽한 위장술로 강 검사를 구해냅니다. 카지노 회의실에선 부패한 정치인 한경욱이 나타나고 영선도 개발 인허가를 미끼로 검은 야욕을 드러냅니다. 인천시장 선거에서 무조건 이겨야만 가능한 일이라네요. 하지만 상대 후보의 지지율이 만만치 않아 초조한 상황. 상대 후보의 계좌를 탈탈 털었지만 먼지 하나 안 나옵니다. 너무 청렴한 사람이라 약점 잡기가 쉽지 않은 한경욱. 하지만 어떻게든 흙탕물을 튀겨 수렁으로 끌어내리려 하죠. 그 시각 기절했던 마공복이 낯선 곳에서 눈을 뜹니다. 그의 눈앞에는 중국집 사장으로 위장한 호명이 서 있네요. 자신의 주변을 맴돈 진짜 목적이 뭐냐며 캐묻기 시작하죠. 마공복은 끝까지 군만두가 맛있어서 봤다며 오리발을 내밀지만 호명이 꺼내든 시 아이오산 진실의 역 앞에서 기겁합니다. 받기만 하면 아는 걸 다 붉게 된다는 끔찍한 약물. 부작용으로 혀를 내밀고 침을 흘릴 수도 있다며 겁을 줍니다. 공포에 질린 공복이 발버둥 치지만 역부족이네요. 마지막 기회에도 만두 타령을 하자 주사기를 들이미는데 사실 그가 10년 동안 먹은 건 냉동 만두였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나자 따끔한 맛을 제대로 보게 된 마공복. 결국 화산파와 황화산 한경욱의 얽히고 설킨 악연을 불어버리죠. 10년 전 그 사건 이후 버림받은 화산파의 비참한 현실. ESB를 찾는 것만이 이들이 제기할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진실을 모두 털어놓은 마공복은 억울함에 오열합니다. 한경욱 놈의 지시를 따르다 이렇게 망가졌다고 한탄하죠. 과거 화산파 보스가 인구파의 배신으로 잡혀가던 날 보스는 한경욱과 유인구의 함정에 빠졌다며 분노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인 USB를 무조건 찾으라는 유언 같은 명령. 그 물건만 있으면 한경욱의 약점을 줄 수 있다 믿었죠. 조직의 부활을 위해 죽기 살기로 물건을 찾으려 했던 겁니다. 모든 사연을 들은 호명 일행도 머리가 복잡해지네요. 편의점 사장으로 위장했던 남자의 정체를 파악하고 계속 감시만 하며 답답하게 시간만 때우는 것에 불만이죠. 국정원 에이스라며 덮치기만 하면 끝날 일인데 대체 왜 중국집 알바로 잠입한 그에겐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어 보입니다. 매일 끝도 없이 기다리던 시간이 지옥 같았던 동료는 영선도에 정착해 힘겹게 살아가는 화산파 생존자들을 바라보며 누군 도와서 이렇게 거지굴로 버티고 있냐며 억울해합니다. 이게 다 질질 끄는 호명 탓이라며 화를 내는 동료. 어리둥절한 조폭들의 슬픈 사연에 호명도 황당해하죠. 10년 동안 중국집과 편의점 알바만 한 골이 우스운 마공복. 가족도 만들고 편하게 사는 호명이 그저 얄밉기만 합니다. 선 넘는 마공복의 도발에 결국 호명의 인내심이 폭발하고 어차피 쓸모없어진 놈이니 미끼로 쓰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영상을 너희 조직원들에게 다 뿌려버리겠다는 협박. 동시에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는 북한 특수요원의 정체를 까발리죠. 마공복에게 녀석의 철저한 뒷조사를 맡기며 반을 깔아줍니다. 과연 놈은 진짜 기억을 잃은 걸까요? 아니면 완벽한 위장일까요? 한편 유인구는 영선도 주민들의 땅을 무자비하게 빼앗아 큰돈을 만들 수 있는 거대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공복은 굴욕적인 사진 때문에 유튜브 스타가 될까 전전긍긍하고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너무하다며 찌질하게 항변하네요. 유인구는 중국 깡패들과 접선해 돈다발을 잔뜩 꺼내놓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며 대박의 꿈에 부풀어 오르지만 과연 이 더러운 거래가 무사히 성사될 수 있을까요? 물건을 받아들고 화장실로 온 유인구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의 눈앞에 다시 나타난 정체불명의 헬멧 쓴 가면남. 유인구가 건방지게 나오자 다시 한번 참교육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도 단번에 유인구를 바닥에 패대기 쳐버리네요. 겁에 질린 유인구는 살려달라며 발악하지만 소용없습니다. 화장실 밖으로 필사적으로 기어가며 도망치려는 찰나 인간이 가장 진실해지는 순간을 알려주겠다며 윽박지르죠. 그때 유인구의 부하들이 우르르 몰려와 현장을 목격합니다. 가면남은 10년 동안 봉인했던 진짜 실력을 드러내며 쏟아지는 부하들을 단숨에 하나둘씩 박살내버립니다. 마지막 상대는 엄청난 덩치를 자랑하는 지방 덩어리 괴수. 하지만 가면남의 화려한 발차기 앞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집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여유롭게 손까지 씻는 깔끔한 매너남. 도망치던 유인구는
결국 다시 붙잡히며 피투성이가 된 남자를 구석으로 몰아넣는 가면남. 하지만 금세 떼거지로 몰려온 적들과 마주치는데 위기의 순간 미리 준비한 비장의 리모컨을 눌러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며 가쁜 숨을 몰아줍니다. 한편 강 검사는 화산파의 옛 조직도를 살펴보며 사라진 2인자 광범용의 미심쩍은 행방을 캐고 있죠. 조직을 꿀꺽 삼킨 넘버3 유인구가 어느새 영선도에 수상한 회사를 세웠다는 사실도 알아냅니다. 단독으로 유포 공장을 털어보겠다는 정호명에게 선배는 제발 혼자 나대지 말라며 극구 말리고 강 검사가 엮을 때까지 조용히 대기하라는 말에 호명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어쩔 수 없이 참습니다. 그 시각 유인구의 사업 규모를 확인한 도 회장은 카지노와 연계하면 대박 날 거라며 욕심을 내고 알짜배기 사업을 뺏기 위해 은밀한 계략을 꾸미죠. 반면 가면남을 엉뚱한 봉제순으로 착각한 깡패들은 공장까지 우르르 쳐들어와 험악하게 샅샅이 뒤지고 직원이 무심코 2층에 있다고 위치를 불어버리자 다급히 화장실로 달려가 깡패들이 왔다고 알립니다. 위험을 감지한 두 사람은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로 조직원들의 살벌한 추격을 아슬아슬하게 따돌리는데 하필 도망치다 들이박은 차가 호명의 애마였네요. 처참하게 긁힌 된순이를 보며 처절하게 절규하는 호명. 그래놓고 비를 맞는 박미경 순경을 슬쩍 보더니 무심한 척쓱 우산을 쥐어주며 멋을 부려봅니다. 하지만 버스를 놓치며 금세 폼이 바스라지고 결국 미경의 순찰차를 얻어타고 편하게 가면서 영웅본색 재개봉 이야기로 묘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혼자 극장에 각이 꺼려진다는 미경의 노골적인 말에 눈치 없는 호명은 혼밥도 유행이라며 찬물을 끼얹고 애써 던진 플러팅을 가차없이 산산조각 내버리네요. 너무 답답했던 미경이 결국 돌직구를 시원하게 날리며 대놓고 같이 영화나 보러 가자고 화끈하게 제안하고 생전 처음 받아보는 뜻밖의 데이트 신청 공격에 호명은 얼굴이 달아오른 채 얼떨떨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혼자 남겨진 뒤에야 기분이 붕 떠서 어쩔 줄 모르죠. 한편 인구파 보스 유인구는 중요한 거래를 코앞에 두고 고수 때문에 판이 깨질까 극도로 예민하게 폭주하며 막대한 선입금까지 들어온 거래를 망칠 순 없다며 당장 무린 고수를 끌고 오라고 부하들을 거칠게 닥달하죠. 이인자의 씁쓸한 서름을 묵묵히 견디던 도 회장의 부하도 은밀하게 차 안으로 불려가 달콤한 유혹을 받게 되는데 절대 배신은 없다며 형님을 향한 충성심을 보여주지만 도 회장이 실적 혼내는 두툼한 수표 다발 앞에서는 유포 사업의 은밀한 비밀을 캐묻는 예리한 질문과 함께 굳건했던 마음이 흔들리며 미세한 균열을 보이고 맙니다. 그 무력 선거 유세에 지친 김선중 시장 후보 앞에는 반갑지 않은 불청객 한경욱이 비릿한 미소로 나타나 단골 맛집이라며 능청스럽게 마주 앉아 합석을 요구하죠. 자연스레 술 한 잔을 권하며 은근한 기싸움을 시작하고 잔뜩 긴장한 김선중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술을 받습니다. 한경욱은 고된 정치판이 교육 자원은 안 맞지 않냐며 시장이 안 되고도 원하는 바를 확실히 이룰 수 있다면 차라리 조용히 사퇴하는 게 어떠냐며 교묘히 회유하네요. 막대한 자금으로 보육원 아이들을 전폭적으로 돕겠다며 번듯한 새 건물까지 통 크게 지어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잔하금 지원이라는 달콤하고 파격적인 미끼까지 던지지만 김선중은 흔들림 없는 단호한 표정으로 딱 잘라 거절하며 출처를 모르는 더러운 돈으로는 후원할 수 없다고 맞서죠. 돈의 꼬리표가 어딨냐며 한심하다는 듯 코웃음 치는 한경욱. 아이들을 위한 약속이 고작 빈말이었냐며 치사하게 긁어대지만 내일 도망치고 싶을지언정 나쁜 놈이 영선도를 망치는 꼴은 절대 두 눈 뜨고 볼 수 없다며 굳건한 신념을 증명합니다. 결국 말로 하는 매수가 실패하자 씁쓸하게 돌아서는 악당. 한편 바쁘게 돌아다니느라 아내의 눈치를 살피던 호명은 오랜만에 셋이 오붓하게 바람이나 쐬자며 분위기를 풀고 아버지는 장사 하루 이틀 쉰다고 중냐며 툴툴거리지만 아내는 은근히 기분 좋은 내색을 비치며 외출을 허락하죠. 그 시각 한 검사는 겁 없이 유인구를 직접 찾아가서 과거 화산파와 관련된 수사 기록들을 줄줄이 꺼내놓고 10년 전 벌어진 미제 간첩 사건을 넌지시 찔러봅니다. 유인구는 철면피를 간 채 처음 듣는 소리라며 딱 잡아대고 조직을 접수하고 뻔뻔하게 독립한 과정을 매섭게 추궁하자 뉴스를 안 봐서 전혀 몰랐다며 눈구렁이처럼 요리조리 피하죠. 하지만 강 검사가 조용히 내민 한경욱 의원의 사진 앞에서는 눈빛이 요동치며 식은땀을 흘리는 기색을 숨기지 못합니다. 결국 꼬리를 밟힌 그에게 조만간 한 의원을 직접 찾아가서 진실을 전부 캐묻겠다며 살벌한 선전포고를 날려버리네요. 강 검사의 거침없는 도발에 완전히 얼어붙은 유인구를 뒤로하고 생각나면 연락하라며 명함만 덩그러니 테이블에 놓고 떠납니다. 숨통이 조여오는 위기감에 사색이 되어버린 인구파 보스는 당장 저 검사년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내라며 악을 쓰죠. 그 사이 미경 순경은 설레는 마음으로 영화표를 예매하고 가족과 외출하기 위해 한껏 차려입은 아내를 본 호명은 진짜 예쁘다며 칭찬을 건네고 화기애애한 저녁을 약속합니다. 한편 순경을 홀로 남겨두고 중대한 결단을 내린 검용은 조직을 살리기 위해 강 검사에게 은밀하게 전화를 걸어 모셨던 회장님의 억울한 누명을 제발 벗겨달라 호소합니다. 반면 막다른 골목에 몰려 이성을 잃고 불안해진 유인구는 중국 놈들과의 거래가 파투날까봐 살기를 번뜩이며 오늘 안에 강 검사를 무조건 썰어버려야 한다며 분노하죠. 도청으로 그들의 끔찍한 암살 계획을 실시간으로 엿들은 선배는 타겟이 된 강 검사가 비탈길 카페로 갔다는 사실을 파악합니다. 그녀를 살리기 위해 급하게 도로로 뛰어들어 택시를 잡으려다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달려오는 차에 치이는 참변을 당하고 맙니다. 피투성이가 된 절박한 상태로 호명에게 전화를 걸어 위기를 알리고 가족들과의 단란한 저녁을 앞두고 있던 호명은 심한 갈등에 빠지죠. 결국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전속력으로 카페를 향해 달려가지만 현장은 이미 깡패들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 수레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여자를 강제로 끌고 갔다는 주인의 다급한 말에 뒤를 쫓으려는 순간 카페 밖에서 강범용과 마주치며 질린 악연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서로 다른 목적을 지닌 낯선 세 남자의 거친 이야기가 옳아들며 어둠의 세력을 향한 짜릿한 반격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를 모읍니다.